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증시 89% 폭락, 미국 경제 대공황 사건에 대해서 좀 한번 오늘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요거 한 줄로 다 끝날 것 같아요. 어떤 남성분이 자기 등 뒤에다가 어떤 표지판을 하나 달고 다니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는 세 개의 일을 할 줄 알고, 세 개의 언어를 할 줄 알고, 3년 동안 고통을 받았고, 3명의 자식이 있고, 3개월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오직 단 하나는 바로 직장입니다. 오직 단 하나의 일자리만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는 이런 표지판을 달고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실제 1929년 미국 대공황 당시에 이렇게 걸고 다니셨던 분의 얘기입니다.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이걸로 한마디로 다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좀 이제 사전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공황 때 있었던 일들, 대공황 당시 배경, 대공황 당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 달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정말 총괄해서 싹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10월은 대공황이 터졌었던 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념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뒤면 이제 대공황 터진 날짜도 거의 맞물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해서 바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대공황이 언제 터졌냐? 1929년 10월경에 터졌습니다. 1929년 10월경에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음봉이 몇 번 뜨더니 갑자기 미친 듯한 속도로 지수가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2달 동안 50% 가까이 반토막이 나게 돼요, 지수가. 그러면서 반등을 하다가 다시 부러지면서 모두가 패닉에 빠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유례 없었던 주식시장의 폭락장이 이어졌고, 역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게 되는데 25%를 기록하게 됩니다. 참고로 IMF 때 최고 실업률이 7%였던 걸 감안하면은 IMF 때보다 3.5배 정도. 여러분들 IMF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MF가 정말 힘들었었던 경제 위기거든요. 그때보다 3배 이상 힘들었던 이런 경제 위기가 미국에서 터진 적이 있다. 딱 100년 전쯤에. 정확히 말하면 한 9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시황이 미국 대공황 당시와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2부 제작을 해서 2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제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요 사진을 보게 되면 미국 대공황 당시 실제, 이거 1929년 당시의 사진인데, 실직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지금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불과 몇 달 만에 수백만 명의 삶이 아주 좋았던, 지금 주가지수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과도 같은 시장이었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수백만 명의 삶이 완전 송두리째 뒤집혀버리게 됩니다. 아마 지금 만약에 대공황이 터진다고 한다면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아마 실직자가 되거나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시는 시기가 될 거예요. 만약 똑같은 사건이 터진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1933년까지 대공황이 터진 이후로 4년 정도 기간 동안 미국 은행의 절반이 폐점을 합니다. 전체 미국 은행 중에 절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국민 신한 하나울이 있으면은 그 중에 2개 은행 정도 망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공황 당시 상황을 공부를 해보면서 플러스 알파로 교훈, 그리고 대응 전략 뿐만 아니라 이 대공황이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위기 같은 것들이 다시 찾아오게 됐을 때 이게 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려 볼 겁니다. 첫 번째 파트는 대공황 직전이에요. 일단 제가 차트를 쭉 표시해드리면서 이제 타임라인을 소개해드릴 건데, 일단 주가가 쭉 올라가서 정점에 도달했었던 대공황 직전 당시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대공황 직전 당시에는 1920년대 불장이 있었는데 484% 정도 지수가 10년 동안 올랐었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승장이냐면, 참고로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쇼크 바닥 찍고 시장이 이렇게 이제 N자 형태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S&P 500이 상승한 수치가 155%예요. 근데 대공황 때 1920년 당시에 484%면은 도대체 얼마나 큰 상승장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코로나 쇼크 끝나고 나서 이 구간 동안에만 에코프로가 100배가 넘게 상승을 하고 이더리움이 50배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기타 여타 많은 종목들이 수십 배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920년 당시에는 이거보다 2배 반 정도는 더 큰 불장이 왔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9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상승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겠죠. 그리고 코로나 불장 때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라는 거는 정말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불장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체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주식에 투자하던 시대예요. 어떤 분 채팅창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구두 닦기 소녀마저도 주식을 투자하던 시대가 바로 대공황 시대입니다. 심지어 빚을 어마어마하게 무리하게 내서라도 다들 투자를 하는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 그냥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늘 술 마시고 웃고 떠들며 놀기에 바빴고, 새롭게 이제 자동차가 막 보급이 되던 시대여서 자동차 이런 신진 문물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들어섰었고, 정말 뭐 밤거리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는 이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어로 광란의 20년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불장과 함께
어마어마한 호황의 경제 호황 이런 것들이 이제 탁 찾아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신기술이 뭐냐면 자동차, 라디오, 냉장고, 전기 같은 것들이 막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AI가 발전해서 이거 일자리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태반이던 시기예요. 이때가. 아니 세상에 말을 타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아니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나한테도 들리는 거지? 아니 어떻게 음식을 썩지 않게 이렇게 차갑게 보관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두가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모두가 부자가 되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무려 9년이 넘게 이어져요. 그러면서 돈 벌기가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시기가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아 진짜 역시 슈퍼 아메리카 맞다, 이렇게 정말 다들 환희에 차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GDP는 42%가 상승을 하고 실업률은 4%. 지금이 이제 실업률 바닥 구간이 4%대 정도였었거든요. 3%대까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률이 지금 수준하고 크게 다를 게 없었어요. 정말 모두가 다 직장을 얻는데 너무 쉬웠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주가도 폭등하고 경제 지표도 매우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부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실물 경기 성장은 없는 채로 버블에 의한 이런 이제 호황이 이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빈부격차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빈부격차가 너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해서 이 극이 결국 뒤집혀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짜 부자들이 늘어나게 돼요. 능력은 없지만 이런 호황을 잘 올라타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1억 천금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건방져지고 이렇게 태만해졌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이 전조 증상을 아무도 못 느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이런 전조 증상을 미리 느끼고 경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저 밥슨이라고, 그 대공황 당시에 경제학자이자 투자 분석가인데 물리학으로 시장을 분석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밥슨의 예언이라고 해서 밥슨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요 말도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표현이거든요. 비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 비는 굉장히 거셀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대공황이 곧 임박했음을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암시를 했는데,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늘 사면 내일 수익인데 뭘 대공황이야, 이렇게 비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귀를 닫고 열심히 투자하는데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경고를 하는 내용들을 아무도 안중에도 신경 쓰지 않고 누구나 다 미친 듯이 투자만 했었고, 누구도 이런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화려한 호황 그리고 수익률 영원히 지속됐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자,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 대공황 시작점, 검은 목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 호황의 끝에 다다랐던 시기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 갑자기 화다닥 지수가 꺾여버리는 일이 생겼는데, 이때 당시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날 잘 상승하던 증시에 뭐 사돈의 8촌까지 돈 다 빌리고 막 투자하고 남들한테 이 종목 사라 저 종목 사라 하면서 미친 듯이 막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검은 목요일 사태 터지면서 다우지수가 하루 동안 11%가 폭락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지난 8월에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3일 동안 10% 넘게 하락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뭐 전반적인 주가 지수들이 다 크게 꺾였었던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크기로 하루 동안에만 11%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미국 역사상 가장 최대의 거래량을 기록한 때이기도 해요.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그리고 목요일에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나서 금요일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월요일, 화요일에 한 번 더 세게 이제 시장이 부셔지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패닉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정확하게 2달 동안 지수가 50% 가까이 폭락했는데, 2달 동안 지수가 50% 폭락했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코스피를 기준으로 IMF 때 4년 동안 75%가 빠졌고요. 닷컴 버블 때랑 금융위기 때 각각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57%가 빠져요. 근데 대공황 때는 무려 2달 동안의 지수가 그만큼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때만큼의 변동성이 2달 만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수직으로 낙하해버린 거죠. 말도 안 되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 상황에도 지금 이렇게 양봉 뜨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막 여기 지금 봉 보시면은 이렇게 밑골이 달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폭락하는 순간에도 미친 듯이 매수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매수를 해줘야지 이 거래가 뭔가 이제 성사될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근데 누군가는 계속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정신 못 차린 개미들이. 그래서 다우지수가 어떻게 되냐? 미친 듯이 떨어지다가 이 개미들의 매수세에 힘을 입었는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얼마나의 기간 동안? 정확히 5달 정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2달 동안 떨어지고 5달 동안 시장이 회복되니까 어때요? 역시 거의 반년을 넘게 상승을 하는데, 야 이거 상승장 다시 시작인 거야.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시 많았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역시 폭락에는 주서야지. 왜냐? 2달이 떨어지고 5달이 올랐는데 비록 아직까지 고점까지는 좀 멀었지만 여전히 5달 동안 상승했으니까 앞으로 5달도 상승할 거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부터 파트 3로 갑니다. 첫 번째 대공황 직전에는 어마어마한 호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에 차 있었고 누구나 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있었고 미친 듯한 호황을 겪고 있었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시대. 하지만 빈익빈부익부가 심각했던 시대. 를 거쳐서 폭락장을 한번 겪고 반등까지 겪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의 장이 시작됩니다. 이게 파트 3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다우지수가 89% 폭락을 했고요. 10만 개 정도의 기업이 파산을 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물가는 40%가 폭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고요. 실업률은 25%, IMF 때에 정말 뭐 3배 반 정도가 되는 실업률이 터졌고 다시 다우지수가 대공황 이후로 고점을 회복하는데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 당시에는 정부가 대응을 되게 현명하게 못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실패로 경제가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난 1933년 3월 6일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은행에 휴무를 선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국에 있는 미국의 은행들을 싹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꾸 돈 뽑으려고 자꾸 와가지고 인출을 해가니까 은행에 동이 나가지고 은행들이 자꾸 지점을 폐쇄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은행이 망하는 걸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은행 문을 싹 다 닫아버렸습니다. 돈을 못 빼버리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전체 은행이 문을 닫고 휴업을 했었던 이런 일마저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좀 재밌는 여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연방예금보험공사랑 증권거래위원회라고 해서 SEC라고 하면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 막 지금 비트코인 갖고 싸우는 기관 있잖아요. 요 SEC랑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이때 설립되게 돼요. 막 이렇게 은행들 도산하고 막 증시 무너지고 막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다음에 또 이런 위기 생기면 안 되겠다 이래서 규제기관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역시 위험을 겪어봐야 위기를 겪어봐야 이게 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사진도 떠돌아다녀요. 이거 실제 대공황 당시 때 사진인데 월가의 한 투자자가 주식시장 폭락으로 모든 돈을 잃은 후에 자신의 차를 팔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차를 구경하고 있잖아요. 자기 차를 이제 100달러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100달러면 지금의 100달러랑 가치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헐값에 자신의 차를 팔겠다고 길거리에 딱 나와가지고 자기 차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를 팔고 있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여전히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누구나 다 돈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투자로 모든 돈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이 이제 화두가 된 거죠. 저는 33333 하지만 하나의 일자리만을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해 보여요, 여러분들. 세계 일도 할 줄 알고 세계 언어도 할 줄 알고 3년 동안 고통받았고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3개월당 일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단 하나의 일자리만을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마케팅 문구 같은 느낌이죠. 어떤 감동 광고 스토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대공황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고 직장을 잃고 힘들었었다라는 게 참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리 대비하지 않았던 투자자들은 결국 어마어마한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거쳤는데 미국 대공황 당시에 이제 미국 주가 지수는 3년 정도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실제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이 넘게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경제가 안 좋았었고 실업률도 10년 동안 회복이 안 됐었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거의 인생의 뭐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젊은 평생을 다 거의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은 다시 슈퍼 아메리카가 됐고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됐잖아요. 이런 대공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일단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라는 걸 실행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미국 이제 교과서에서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세계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인프라 건설을 해요. 그럼 이제 다리를 건설하거나 교량 같은 거 건설해요. 댐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댐이랑 다리 같은 걸 만들어줄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그리고 빈곤층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때처럼.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산업이랑 농업의 성장을 촉진시켜가지고 이렇게 뭔가 생산물이 많이 이제 나오게 그리고 경제도 활성화되게 이렇게 이제 장려를 하고 예금보험공사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설립을 해서 규제 통제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뉴딜 정책으로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게 만들어요. 이 경제라는 거는 사실 돈은 신체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몸으로 비유를 하면 피랑 똑같아요. 계속 돌고 돌아야 됩니다. 빠르게 이게 빠르게 돌면 돌수록 건강한 거예요. 근데 너무 빠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좋지 않겠죠. 그게 바로 이제 경제가 과열됐을 때 보통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너무 혈액순환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만큼 그 나름대로 안 좋은 거잖아요. 혈액순환 안 되면은 그게 바로
바로 이제 경제가 침체되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이 강제로 돌게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펌프되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자,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진짜 미국의 경제가 살아난 건 뭐 때문이었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자, 실제로 미국 대공황이 터지고 이제 1940년대가 됐는데도 실업률이 크게 안 꺾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실업률이 쫙 떨어지면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자시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한 40년대에 들어서야지 이제 그때서야 경제가 안정돼요. 한 15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럼 이 15년 만에 경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뉴딜 정책의 효과인가? 그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면서 완전 고용을 달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산업이 활성화되고 이제 막 공장, 뭐 이제 군수물자 같은 것들 만들고 이제 실어 나르고 운반하고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장이 가동되고 거기 일을 해줄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실업률도 감소하기 시작해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남들을 죽이는 전쟁이 미국한테는 가장 큰 호황이었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A랑 B 국가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손해지만 여기서 군수물자를 보급하거나 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국가들이 항상 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미국이었나 본지 뭐 이제 어쨌든 미국이 이 전쟁을 계기로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군수산업뿐만 아니라 군수산업과 관련된 건설, 철강, 화학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게 돼요. 전쟁이 마무리될 당시에 실업률이 어디까지 빠지냐면 2% 정도까지 빠지는데 지난 100년 동안 실업률이 2%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딱 이때뿐이에요. 그 정도로 미국 경제가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호황을 달성하게 된다. 사실 근데 대공황이 터져서 힘들었던 건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이 붕괴되면서 유럽도 이제 미국에 의존 중이었었는데 대공황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쟁 복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실업자가 1932년 기준 이제 미국 대공황이 한창 심각했을 시즌에 전체 노동력의 35%가 다 실업자였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5명이 실업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도 실업자가 22% 정도였었고 프랑스도 경제 성장이 7, 8년 동안 멈췄었고 전 세계 생산력이 38% 감소했다고 합니다. 원래 10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었던 전 세계 경제가 70개도 못 만드는 이런 시대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미국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도 무너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결국 미국에 돈을 벌어줬던 것처럼 이 경제가 극단적으로 뒤집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극단적인 사람도 탄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히틀러죠. 히틀러도 이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제 상황은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심리를 만들게 되고 결국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우러 전쟁 지금 거의 뭐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고 중동에서도 전쟁 벌어지고 있고 중국하고 대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다다른 데다가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도 이제 레이 달리오의 이제 세계화 지표를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열 그리고 약간 이런 냉전 조짐 강도가 사상 최대 수준이에요. 데이터로 봤을 때. 그리고 북한과 남한도 뭐 여전히 이제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긴 하지만 뭐 늘상 해왔던 일이지만 어쨌든 요즘에도 이제 배변 봉투 막 실어서 나르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쟁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면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강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공황이 터지고 났어요. 대공황 직전, 대공황 터지기 초기, 대공황 터지고 나서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대공황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대공황 이래로 그 대공황 끝나고 나서 정확히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지수가 389%가 상승하게 돼요. 우리 코로나 쇼크 이후로 지금까지 시장이 얼마나 올랐죠? 아까 제가 정확하게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 정도 지수가 올랐던 걸로 기억해요.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대공황이 딱 끝나니까 그 이후로 5년의 기간 동안 코로나 쇼크 당시의 버블장의 2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폭등장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대공황 지나고 나서 높은 실업률 그리고 망가진 경제인 상황 속에서도 주가는 다시 폭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폭등장의 2배 이상을 달하는 상승장이 오게 되고 결국은 늘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큰 상승이 큰 폭락을 만들면서 대공황을 만들어냈지만 또다시 그 폭락은 큰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비록 대공황 때 고점을 회복하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리게 됐지만 어쨌든 5년 동안의 폭등장을 또다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지금 경제 상황이 대공황 때랑 만약에 비슷하다고 한다면 대공황 때 지수가 미친 듯이 빠졌던 것처럼 요번에도 그렇게 되겠죠.
대공황처럼 안 터지게 되더라도 어떤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되면 지수는 많이 빠지고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고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이런 거에 휘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겠죠. 뭐 선물로 매도 포지션을 타서 공매도를 해서 떼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정석적인 포지션으로는 현금을 잘 갖고 있다가 빚 같은 거 다 정리하고 뭔가 집 살던 거 월세로 바꾸고 이러면서 조금 극단적이더라도 극단적인 상황이 올 거니까 극단적인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왔을 때 갖고 있던 현금으로 베팅을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장이 오게 되면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게 된다. 기다린 만큼의 보답은 해주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기 이후에 대박날 종목을 공개합니다 라고 해서 경제 침체 이후에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영상들을 몇 개 올려드렸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결국은 위기가 곧 기회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 유튜브 앞으로 계속 쭉 운영을 하면서 계속 기회에 대해서 추적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드려 볼 겁니다. 당연히 리스크적인 부분도 말씀드려서 조심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대공황 사건뿐 아니라 뭐 한국의 IMF 포함한 아시아 외환위기죠. 아시아 외환위기 비롯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지금 최근에 중국 이제 붕괴되고 있는 중국, 이런 사례들을 다 스터디해 보면 결국은 대공황을 포함해서 모든 경제 위기에서 승자가 누구냐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산을 30억 갖고 있는 사람보다 현금으로 5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압도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왜냐? 이 30억짜리 자산은 3억이 되기 때문에,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이에요. 3억이라도 건지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되는 게 바로 경제 위기더라,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늘 뒤따라요. 대공황 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공황 때랑 지금 뭔가 상황이 비슷하다고 해도 그때처럼 심각한 일은 안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맞는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인데, 대공황이 지나고 나서도 10회가 넘는 경제 위기가 매번 왔고요. 100년 정도의 역사로 치면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 경제 위기가 터져요. 그리고 지난 20년만 보더라도 3번 정도의 경착륙이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 때 빼면은 각각 2번은 지수가 50% 이상 깨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마존이 95%가 하락하고요. 막 애플 주가 지수도 80% 넘게 빠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21세기가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IT 기술이 발전해서 대공황 때나 다른 시대 때보다도 더 쉽게 누구나 다 핸드폰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대출도 쉽게 받아서 쉽게 누구나 다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도 투자를 하는 시대인데,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화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 자금들이 미친 듯한 속도로 미국에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랐지만, 반대로 빠져나갈 때도 미친 듯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대공황 때랑 말도 안 되게 다르게 또 커질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어떤 리스크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등도 쉽게 일어나지만 붕괴도 그만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양날의 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지금 연준이라는 게 설립돼 있고 지금 세상이 발전했는데 지금 문제 안 터질 거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가장 역대급,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 순위의 2, 3, 4위를 작년에 다 갈아치웠습니다. 막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거 파산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계속 횡령 사건 사고나 막 금융 사고 이런 것들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뭐 증권사 뭐 주문 실수 사고 이런 것들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무리 규제기관이 통제를 하고 뭔가 어떤 사람들의 지성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대공황이나 뭐든 이런 어떤 경제 위기나 리스크들은 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규제와 통제를 해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세상이 발전해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애들은 부모 말 안 듣잖아요. 더 예전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하려고 해도 애들은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런 것처럼 경제 위기를 아무리 컨트롤하려고 해도 컨트롤이 쉽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올 건 온다라는 거예요. 작냐 크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제 대공황 때 벌어졌었던 사례,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대공황이 왜 기회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2부 영상에서는 현재와 대공황의 공통점, 그리고 대공황을 이용해서 큰 부를 쌓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제 올려드릴 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요거 다시 올려드릴 때까지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제 영상 많이 좀 시청해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경제왕 김PB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게시글 하단 유튜브 프로필 링크 보시면은 바르미츠바 입문과정 수강료 100% 전액 다 환급해드리는 강의가 있는데, 성공투자 마인드셋 뿐만 아니라 요번 달까지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3가지 강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즌2의 차트 강의가 특히 히트를 쳤는데, 짧은 시간에 수백억을 이상을 벌어들인 이런 차트의 전설들의 매매 노하우, 1년 동안 113배 수익 내고 200만 원 가지고 2,400억을 10년 만에 만들고 이런 사람들의 투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제가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1577-0471로 여기로 입문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이제 내용 보시고서 하단에 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란이 있어서 여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